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붓기 완치훈련입니다. 붓기 또는 부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몸이 붓는 여성들이 참 많죠. 남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성이 훨씬 더 흔하죠. 어떤 느낌일까요? 주관적으로는 뭐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손발이 푸석푸석하게 느낀다, 또는 그냥 몸이 찌뿌듯하다, 아니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배가 부어오른다. 배가 이게 부어오른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으세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라면은 객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어떤 소견이 있냐면은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진짜 부었죠. 다리를 누르거나 뭐 어디 눌러보면은 이렇게 진짜 부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객관적인 소견은 뭐냐면 소변이 안 나와요. 몸이 부을 때 소변이 안 나오죠. 그리고 몸이 빠질 때 소변이 나오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지나 신발이 꼭 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객관적인 소견이 되고요. 화장빨이 안 받는다. 이건 느낌이 없는데 그냥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몸이 붓는 소견입니다. 이러한 그 증세들은요, 이러한 붓기의 증세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심해졌다, 덜했다, 심해졌다, 덜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이죠. 붓기는요,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된 거죠. 물.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사람의 몸도 그렇고 모든 식물,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정말 이런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요, 사람이 갓난아기 태어날 때는 거의 뭐 75%가 물입니다. 이게 이제 갓난아기도 이렇게 고체로 보이잖아요. 고체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요, 물이 한 4분의 3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래서 뭐 65%, 또 70%, 적은 사람은 한 60%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한 3분의 2 정도가 물이죠. 이게 이제 고체 같잖아요. 이게 고체가 아니고 물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의 몸은 물에 떠 있다. 뭐 모든 생물의 몸은 물에 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의 뭐 내 생명이나 다름없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내 몸은 한계상에서 그러니까 원활하지를 못하죠. 한계상에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뭐 대사건, 움직임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감기도 잘 걸리고,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뭐 이게 물이 부족하니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또 물이 부족하니 배변이 원활하게 안 되고 변비가 생기죠. 또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비만이 돼요. 이게 이제 몸의 생리를 갖다가 교란시켜가지고,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혼돈하게 하고, 붓는 거를, 살이 찌는 것을 붓는 것으로 혼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악순환되면서 더 찌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면은요, 거꾸로 붓기를 초래해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죠. 몸에 물이 많으면은 붓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붓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몸에 물을 빼려고 해요. 몸에 물을 빼려는 방법이 뭐 이뇨제도 먹고 변비약도 먹고 뭐 하여튼 콩팥에 좋다는 게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뇨제거든요. 이렇게 먹어서 몸에 물을 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몸으로 봐서는 물이 부족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몸이 부족한데 이제 내가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찬스다. 부족한 물을 갖다 내가 보유해야 되겠다라고 반동을 일으킵니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몸에다 보유하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붓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몸에 물이 충분하면은 붓기가 안 일어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붓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붓기하고 물의 관계를 이해를 하셨죠? 그럼 붓기의 원인은 뭐냐? 제일 큰 원인은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 이걸 이제 만성 탈수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이 갑자기 부족해진 때는 뭐 어지럼증도 오고 뭐 쇠약감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급성 탈수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서 항상 1% 내지 2% 물이 부족한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이게 이제 만성 탈수거든요. 이게 이제 붓는다는 여성들은 거의 이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게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만성 탈수가 오느냐? 만성 탈수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커피, 차, 음료, 그 다음에 국물 섭취.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왜 원인이 될까요? 이 전부 다 이거를 주로 섭취하면은요, 한 컵을 먹으면은요, 2컵 또는 1컵 반 이런 정도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항상 과잉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 커피, 차, 음료, 짠 국물을 주로 마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만성 탈수가 됩니다. 두 번째요. 콩팥에 좋은 것을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 네, 콩팥에 좋다는 식품이 있어요. 네, 콩팥에 좋다는 한약이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그 성분이 다 뭐냐면 또 이뇨제입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복용할 때는 시원하게 물이 소변을 시원하게 보니까 이게 고쳐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물이 더 빠져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가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뇨제와 변비약을 남용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그 자체가 이뇨제니까 물을 빠져나게 하잖아요. 변비약도 물을 더 빠져나게 하거든요. 네, 이러니까 몸에 만성 탈수가 오는 거죠. 이미 내가 만성 탈수가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조그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짠 음식을 먹거나 내가 늦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아침에 보나마나 퉁퉁 붓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짠 음식을 먹고 야식을 한 게 원인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요, 짜게 먹고 야식한다고 아침에 붓지 않아요. 만성 탈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 탈수가 있는 사람들이 소염제를 먹잖아요. 소염제도 몸을 약간 붓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왕창 붓습니다. 만성 탈수가 있는 분들은 이런 자극에 의해서 다시 촉발이 되는 거죠. 또 생리 때문에도 촉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 자체가 몸을 붓게 하는 게 아니라 만성 탈수가 있는 사람들이 생리가 있으면은 몸이 붓게 되는 거죠. 이제 만성 탈수가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내가 그 외에도 내가 힘들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힘들다, 또는 나는 같은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네, 이런 분들도 잘 붓습니다. 다리가 붓는 여성인 경우에는 좀 다른 이유가 좀 더 있기는 해요. 앉아있기를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기를 오래 서있다. 그러면은 다리가 잘 붓습니다. 물론 만성 탈수도 있는데요. 오래 서있고 오래 앉아있는 게 원인이고요. 운동을 안 하는 게 또 원인입니다. 자꾸 부으면은 뭐 다른 병이 있느냐 이런 걸 갖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병이라 그러면은 뭐 콩팥의 병, 뭐 간의 병, 심장의 병, 갑상선 기능 저하의 병, 뭐 이런 병들이 있는데요. 이런 병들이 그 보통 여성들한테 붓기를 일으키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병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이유는 만성 탈수가 원인이라는 거죠. 자, 원인을 아셨으니 붓기 완치 훈련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은 내 몸맘 회복 훈련, 그 다음에 쉼 숙면 훈련, 그 다음에 둔감 훈련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탈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네, 이렇게 기본 훈련한 다음에 만성 탈수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이지 물 대신은 안 됩니다. 뭐 물 대신 뭐 물을 끓여가지고 녹차를 탄다든지 물을 끓여가지고 물 대신 보리차를 마신다든지 뭐 또 뭐가 우엉차를 마신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차가 많더라고요. 물 대신 드시는 게 많은데 그건 전부 다 아닙니다. 물만이 물이죠. 그냥 흰 물. 네, 그 물만이 물입니다. 근데 또 시다고 하더라도요. 또 무슨 수는 안 됩니다. 뭐 무슨 수가 있을까요? 미네랄 워터 또는 뭐 해양 심층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맹물. 네, 맹물입니다.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수돗물, 뭐, 정수기,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맹물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맹물을 못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맹물 2리터 마시기인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음식 또는 음료를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되고요. 음식을 먹다가 물 한 컵을 그냥 막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커피, 차, 음료 좋아하시는 경우도요. 커피 그냥 즐기셔도 돼요. 그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시세요. 커피를 즐기시는데 커피 한 모금, 물 한 모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뜨뜻한 커피 마시다가 찬물을 마시면 좀 그게 불편하시면은요, 그냥 뜨뜻한 커피, 뜨뜻한 물 마시면 됩니다. 네, 그럼 거의 뭐 그렇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도 이렇게 호호 불어서 마시면은, 뜨거운 물도 이렇게 호호 불어서 마시면은 맛이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마시면은요. 네, 이렇게 마셔보세요. 네, 그러니까 음식과 같이 물 마시기를 하면은요, 하루에 쉽게 2리터를 마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 마시기를 하면은요, 처음 일주일간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더 부어요. 네. 그러니까 막 빠뜨렸다가 물이 이제 내 몸에 들어오면은 제가 물이 잘 됐다 그래서 물을 보유하잖아요. 그때가 붓기잖아요. 과잉 반응하는 게. 네. 당연히 붓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일주일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안심을 해요. 이제부터는 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전에는 물에 대한 맨날 걱정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들어오나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꽉 잡고 있어야지. 이랬는데 이게 항상 들어오니 내가 내 몸으로 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막 내보내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부터는 소변이 쫙쫙 나옵니다. 처음엔 부었다가, 처음에는 막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많이 안 나오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 잡고 있던 물을 갖다가 내 몸이 내보내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붓기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2주 정도 되면은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너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체중도요, 평소보다 2주 정도만 지나면은 1-2kg이 저절로 빠집니다. 특별히 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물만 2리터만 마셨는데도요. 다리가 붓는 거는 조금 더 다른 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다리가 붓는 거는 이제 중력 때문에 이 물이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 올려놓기, 뭐 앉아서 일할 때 조금 의자보다 낮은 거를 하나 쿠션이나 뭘 하나 놔서 발받침을 놔서 다리 올려놓는다든지, 밤에 잘 때도 침대 위에 얕은 뭐 베개를 하나 놓는다든지, 그래서 다리를 올려놓으면은 다리 붓기가 빠집니다. 물론 운동을 해도요, 운동을 하면은요, 이제 그 피가 아래로 몰렸는데 그게 이제 물이 돼서 축적된 게 이제 다리 붓기 아니겠어요? 부종인데,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움직여져요. 그러면은 축적된 물을 갖다 다시 림파선을 통해서 되돌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탈수 문제만 해결해도 상당히 다리 부종조차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붓기 알고 보면은 이게 체질이 그런 게 아니고요. 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재수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물 마시기 시작하시고요. 제대로만 하시면은요, 빠른 사람은 2주, 늦어봤자 1-2개월이면은 완벽하게 완치가 됩니다.